자, 이 정권이 보선 이기겠다고 3종 세트, 그러니까 영업 손실 보상과 이익 공유제, 연대 기금 등으로 돈을 엄청나게 부려서 선거 이기겠다. 이 중에 영업 손실 보상 부분은 한 달에 25조가 넘어서 100조가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세균이가 어제 이 100조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코로나로 영업을 행정명령으로 못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하며 한 언론사, 조선일보겠죠. 조선일보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세균은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 관계부처에 제도화를 지시를 했고, 민병덕 더불어거수기당의 의원이 손실보상법상 월 24조 7천억이 소요되는 이 법이 영업 제한이 4개월이라고 해도 100조가 육박한다. 이런 부분을 한 의원의 손실보상법을 근거로 조선일보가 추정했어요. 그런데 정세균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 이걸 100조 운운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손실보상, 이익공유, 연대기금 등 3법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 정부의 관료를 대표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지만 영업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물러섰어요. 그렇게 이제 돼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 액수를 잘못 측정한 것도 아니고요, 맞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정부가 계속 그 이익공유제라고 대기업, 은행 등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출연금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를 해라. 그러면 20%까지 법인세 공제를 해주겠다. 또 사회연대기금법은 정부 출연금과 기업 기부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이 3종 세트로 민병덕 의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나라다. 전체 취업자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라 G7, 그러니까 세계 주요 선진국 7개 나라의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자영업자를 보상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걸 과연 한국이라는 경제 규모에서 감당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기존의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4.6%, 그래서 G7 평균이 12%라는 거예요. 미국은 6.1%, 캐나다는 8.2%, 독일은 9.6%, 일본은 10%, 프랑스는 12.1%, 영국은 15.6%, 이탈리아가 22.7%로 이 산업화가 떨어지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낫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게 된 주요국들이 이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독일은 자영업자에게 임차료 등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을 했고, 일본도 임차료의 3분의 1을 6개월까지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3월 이후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은 한 달치 임차료도 안 되는 돈이다라고 비판이 많다는 겁니다. G7에 비해 자영업자는 평균 2배 이상 많지만은 경제 규모는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많고 지원할 돈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G7에 들어간 나라의 평균 GDP가 한국의 3배, 즉 경제 규모가 3배쯤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G7 나라들만큼 하다가는 우리 경제 규모에서 감당이 안 될 거다. 그래서 민병덕 의원안이 월 24조 7천억인데
그래서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50에서 70%를 보상하는 것이 골자인데 업종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나눠준 지난 1월 11일부터 나간 3차 지원금의 더 내산이 4조 1000억인데 매달 이 돈의 6배를 지원하자는 건데 이게 도대체 감당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당 전부가 나서서 K방역 보상으로 이걸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올해 93조고 지금 내년은 10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매년 재정이 매우 약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다. 우리 재정 규모로는 감당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은 103조, 올해는 93조 5천억, 내년에도 100조 이상의 채무가 적자 국채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해서 지출이 더 많으면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죠. 자, 그래서 한국의 국채 채무 증가 속도와 한국의 세금 수입과 재정 규모로 볼 때 미래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정부 국채가 2배 늘었고 지난 11월까지 정부 채무가 826조 2천억이었는데 지난해 늘어난 빚만 127조로 전체 국가 채무의 15%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남기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사항,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막 재정을 갖다가 빚내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나라 살림도 고려해야 된다. 잘못하면 그들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남기는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2019년 5년 동안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연평균 28조였는데 지난해 2020년 한 해 동안에 103조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100조 안팎의 적자 국채 발행이 계속되면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로 한국의 재정이 지금 흘러간다는 겁니다. 영업 손실 보상을 제도화한다면 방법은 뭔지, 외국에 벤처마킹할 입법 사례는 있는 건지, 또 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될 것인지 재정 당국으로서는 의당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않은 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거 외에도 이익 공유제를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플랫폼 업계에서 이익 공유 기업들도 빠듯한 상황이다. 어디다 이익 공유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금 항의를 했어요. 최대 100조의 손실보상법을, 문제는 이 돈 재원을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최대 70%까지 보장한다는데요.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부채의 화폐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부 채권을 화폐로 충당하는 방식은 시장 금리 급변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경기 부양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부채의 화폐화, 빚을 화폐로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정시와 시장 불안을 막겠다는 거지만은 돈을 그만큼 많이 찍어서 내게 되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더 가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고채가 시장에서 정상 매매되면 기관 개인이 이걸 갖다가 이제 사서 정부가 흡수하는 행태지만은 유동성 양이 조정이 되지만 이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내서 이걸 하게 되면 유동성이 그만큼 늘어가기 때문에 돈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난 돈이 제조업 등 실물 경제에 들어오기보다는 부동산, 주식 등에 더 쏠릴 때는 자산시장 거품이 제대로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정부 지출을 그대로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홍남기는 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다가 욕을 먹고 당정청 손실보장회의 논의에는 아예 오지 마라고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논의에 불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빅3인 이낙연이, 정세균이, 이재명이가 서로 내가 이걸 주도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자기들이 이 생색을 내려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자영업자 매출을 어떻게 파악하고 손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미 자영업자 수십만 명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다. 수십만 명이 아니라 솔직히 이야기하면 수백만 명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지요. 어떤 기준으로도 지급할지 막막하고요. 그래서 이걸 지급하는 방법이 보통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명령을 행정명령 영업을 하지 말라고 내리면서 그때 했더라면 괜찮을 건데 이미 지나가 버린 상황에서 앞에 거를 상대로 지금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 하니 이게 보통 큰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얼마를 손실받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코로나와 무관하게 원래 장사가 안 되는 이런 가게에 어떻게 영업 손실을 계산할 수 있을 거냐. 자영업자의 정확한 매출 파악이 어려운 것은 한국이 소문이 났고 업종 사업장별로 임대료 인건비 고정 비용이 아주 다양하고 코로나에 따른 인과관계와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힘든데 수십만 명에 달하는 무등록 점포까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이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행도 지금 여당의 이익 공유제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 최대 이익이 난 은행이 고민 중에 있대요. 은행에 대해서도 지금 돈을 많이 이익 공유제로 내라고 압박이 가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필요는 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계산해 낼 거냐. 이미 문을 닫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거기는 자료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아마 여권이 이거 잘못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똑같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